네, 안녕하십니까. IT 전방서 토크 IT 전방서 PD 고소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AI,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의 IT 인프라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건지, 이제 뭐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 방법론 이런 것들을 세 분의 전문가랑 오늘 얘기 나누고요. 오늘 웨비나는요. IT 전문 기업인 굿모닝 아이텍에서 이 많은 전문가들, 좋은 분들을 캐스팅해 주셔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뭐 굿모닝 아이텍은 저도 이제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오늘 처음 하는데 이렇게 IT 전문 기업 측은 굉장히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전부터 좀 신선했다. 콘텐츠 되게 좀 신경 쓰는 회사구나. 네, 이런 건데 오늘 이렇게 같이 웨비나를 같이 하게 돼서 저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게스트는요. 오늘 이제 스토리 쪽을 얘기해 주실 네랩 코리아의 김주철 차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차장님 먼저 이 플렉스 파드라고. 네네. 뭐 이게 뭔지 일단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많은 분은 그렇습니다. 알겠지만 이게 정체가 뭡니까, 플렉스 파드라고? 이제 플렉스 파드가 이제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네네. 사실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은 아니고 시스코와 네뎁이 10년 가까운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오랫동안 함께 개발해오고 유지해온 그런 CI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커버지 인프라스트럭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버하고 스토리지가 합쳐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0년 됐으면 뭐 8년? 네, 횟수는 이제 좀 8년이 넘어 지금 네. 9년. 네.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글로벌하게도 네네. 많이 이게 퍼져 있겠네요. 네, 글로벌하게도 많이 퍼져 있고요. 네. 전 세계 이제 100여 개 국가에서 6천이 넘는 이제 고객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실제 이제 플렉스 파드를 통해서 공급된 용량은 이제 6엑사바이트, 그러니까 6,000 펩타바이트 정도가 6,000 펩타바이트 정도 용도를 전 세계 많은 고객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따 우리가 이 플렉스 파드에 대해서 자세히 네. 알아보겠지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쪽 분야에 네. 시장점이 리딩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리딩 그렇습니다. 프로덕트인데, 이 리딩 프로덕트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플렉스 파드가. 우선 이제 네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네. 스토리지, 네. 단순한 하드웨어 제품 공급이라는 걸 넘어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이제 한 우물을 조금 더 오래 파왔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시너지를 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밸류가 있는 이제 시스코라는 큰 기업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협력해오고 같이 개발해서 성장해온 것이 그 운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번 이제부터 플렉스 파드 한번 하나하나 네네. 자세하게 우리 한번 여기 실물은 없지만 네네.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서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이제 AI하고 머신러닝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여기도 뭐 플렉스 파드 AI로 해야 되는데 이 AI를 우리가 처리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하드웨어라든지 이 스토리지 같은 것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단순한 워크로드 처리와는 다르게 네. AI 같은 경우는 그 필요한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하는 결과 도출을 위해서 다양한 뭐 입력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결과물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러한 네네. 입력과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복잡한 히든 레이에서 다양한 워크로드, 다양한 IO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IO들을 이제 빨리 그리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시는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성이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제 플렉스 파드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네뎁에서 AI를 좀 더, AI 워크로드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시스코의 그런 이제 GPU가 장착된 네. 고성능의 UCS 서버와 그리고 이제 네뎁이 가지고 있는 올 플래시 스토리 중에 가장 강력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 이제 A800이라는 모델. 네네. 그리고 이제 고성능의 이제 데이터들을 그런 네트워크 스루프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스위치들로 이렇게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트워크 단하고 예. 그 서버 단은 이제 시스코가 예, 그렇습니다. 담당하고 네. 이제 스토리지 단은 이제 네뎁이 네. 하는 거네요. 자, 아까 AI 쪽은 할 때 그 성능, 특히 네. 빠르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빠른 건지, 네? 그걸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좀. 지금 네뎁이 지금 이제 플렉스파드 AI에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A800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중화를 데이터 안정성을 위해서 이중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중화된 단일 세트에서 1밀리언의 IOPS 그리고 이제 이걸 스루풋으로 환산하게 되시면 25G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처리할 수 있다. 네. 이게 아니라 네. 이러한 고성능의 데이터를 이제 500 마이크로 세컨드 그러니까
밀리세컨드 이하의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로 네네. 고성능의 성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이 이제 스케일 아웃 형태로 좀 확장을 저희가 가능하게 구성을 했고요. 이제 최대 이제 24노드까지 확장했을 때는 이제 11밀리언 IOPS 이상의 엄청난 네네. 트래픽들을 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밀리언 IOPS라니까 네네. 딱 감이 안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현재 이제 기업에서 네. 일반적인 트랜잭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한 IOPS가 얼마 됩니까? 일반적인 것들은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그냥 이제 네. 단순한 워크로드 뭐 파일 네. 읽고 쓰기 네. 한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저희가 뭐 20, 30 정도 밀리세컨드, 어. 그러니까 1000분의 2초 정도만 돼도 이제 그런 성능 저하를 못 느끼고 굉장히 빠르다고 보실 네네. 수가 있고요. 이제 그것보다 이제 좀 더 고성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통상 저희가 이제 10 밀리세컨드 정도 이내에 들어가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세컨드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분의 1 밀리세컨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큰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보지 못했던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IOPS로 얘기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IOPS로도 얘기한다면은 DB 정도면 IOPS가 어느 정도 될까요? DB 정도. 일반적인 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이제 뭐 각각의 이제 고객사들이 가진 그런 네네. 데이터베이스 규모라든지 네네. 하루에 일어나는 좀 트랜잭션마다 좀 차이가 다르겠죠. 있지만은 네네. 보통 제가 경험상으로 가지고 있는 대형 고객사의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IOPS에 비해서 네. 한 3, 4배 이상은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아까 A800 이게 네네. 언제 나온 거죠? 지금 A800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 이제 상반기에 출시. 올해 상반기네요? 네, 최신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상위 모델인데 네네. 여기 보면 그 장표에 보면 A700이랑 네. A800이랑 네. 뭐 둘 다 하이했는데 네. A700은 파란색이고 얘는 또 주황색이고 뭐가 다른 겁니까? 두 개가? 지금 모델 같은 경우 지금 다양한 보통 이제 고객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모델은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통상 이제 엔트리는 뭐 성능이 좀 낮을 거고 이제 하이엔드 같은 경우 성능이 좀 빠를 거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손쉽게 구분하시라고 이제 좀 색깔로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엔트리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SAS SSD를 지원하는 모델이고요. 저희가 미드레인지 이상들 모델들부터는 전부 다 이제 NVMe over FC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를 네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황색으로 표기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 발표가 된 미드레인지인 A400과 A800 같은 경우는 NVMe over FC를 넘어서 엔드-투-엔드 NVMe를 지원하도록 저희가 설계된 모델입니다. 자, 그 엔드-투-엔드 NVMe란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요. 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FCP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개선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프로토콜의 개선이 있습니다. 기존에 FC가 가진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성능을 내도록 설계되고 개선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뎁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중에 하나가 이러한 좀 개선된 모델인 NVMe over FC라든지 아니면 엔드-투-엔드 NVMe를 네. 네뎁이 업계 최초로 이제 지원한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NVMe 요거는 시스코와도 같이 협업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후속적으로 이제 NVMe over FC를 지원을 하고 엔드-투-엔드 NVMe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실제 각사들의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구현한 사례들이 이제 빠르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한 이제 협업해서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모델들 역시 네뎁과 시스코가 함께한 이 플렉스파드 모델이 업계 최초의 엔드-투-엔드 CI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맥스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했는데 네. 요거는 그 제너럴 아키텍처입니까? 네뎁의 아키텍처입니까? 네뎁의 아키텍처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아무리 빠른 하드웨어 이제 자원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서버와 네트워크가 통신을 해야 되고 네트워크가 스토리지가 통신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계층이 많아질수록 이제 그런 응답 속도라는 것들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네뎁은 이제 특별한 이제 추가적인 자원이 없이 기존의 서버 내에 장착되어 있는 DRAM 혹은 이제 인텔의 기술이 적용된 퍼시스턴트 메모리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용량의 일부를 네뎁의 데이터 볼륨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좀 더 빠른 응답 속도를 낼 수 있게끔 제공하는 기술이 그 소프트웨어가 네뎁의 맥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맥스 데이터 아키텍처는 인텔하고도 굉장히 사전에 네. 어떤 이런 협업을 많이 하셨겠네요. 리서치를 같이. 네, 협업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서버에 있는 D랩을 이용해서도 이제 데이터 티어링 영역으로 쓸 수 있지만 이제 인텔 옵테인 기능이 정착된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사용하실 경우에 좀 더 빠른 성능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빠른 성능을 네. 어떤 추가적인 자원 뭐 비용을 또 지불하지 않고 기존 인텔의 아키텍처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내대비 이제 소프트웨어, 그 맥스 데이터의 소프트웨어와 메모리까지 모두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대비는 이제 최소한의 비용만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만 제공을 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네. 자, 요즘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시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이제 CI 장비를 물론 온프리미스도 써야 되겠지만 또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뭔가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AI가 나오고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다양한 이제 최신의 기술들이 논의가 되면서 이제 과거와는 이제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제 소비되는 패턴들이 조금 많이 변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과거는 이제 코어 모델에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정제되고 소비가 되었다면은 이제 현재 I/O 패턴들은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그런 엣지 디바이스, 네네. 뭐 길거리에 장착되어 있는 뭐 CCTV 같은 것도 그렇죠. 될 수가 있고 많은 사용자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이제 패드 혹은 휴대폰에서도 다양한 I/O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한 생성된 다양한 엣지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코어에 모아서 정제하고 클라우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내대분 이러한 솔루션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엣지 단위랑 네. 온프리미스 단위랑 클라우드 단 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엣지에서부터 코어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자유롭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내대분 솔루션들을 마련해 두고 있고 네네. 이러한 개념들을 이제 내대에서는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온프리미스에서 네. 뭐 하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와서 분석한 것들을 클라우드 옮겨가지고 네. 클라우드 똑같은 UX로 똑같은 사용자 경험으로 예. 할 수 있다는 거죠? 내랩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코어에서 기존의 온프레미스 내랩 장비를 이용해서 가졌던 좋은 이제 성능, 기능에 대한 만족들을 엣지와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이 개념은 이건 이제 네뎁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여기 영어로만 돼 있어가지고 엄청 어렵게 보이거든요. 이거 말고 네. 아주 쉽게 뭡니까 네. 데이터 패브릭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데이터 네. 패브릭은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엣지 그리고 코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와 관리 그리고 이동, 복제와 관련된 것들을 아주 손쉽게 구현을 하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쉽게 뭔가 그 어떤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서 사실 이제 다양한 엣지 디바이스에서 요즘 이제 멀티 클라우드 밴드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런 환경들 가운데 데이터를 옮기거나 아니면 복제되고 백업된 데이터들 일괄성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을 내랩의 데이터 패브릭을 이용하면 큰 고민 없이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플렉스 파드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CI 어플라이언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AI 로만 쓸 게 아니고 예. 기업에서는 AI뿐만 아니라 뭐 ERP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구성도 좀 유연해야 될 텐데 예, 그런 예.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좀 이제 요즘 나오는 모델들은 보면 이제 확장하거나 이제 좀 규모를 늘리고자 할 때 내가 필요한 자원 외에도 불필요한 자원들을 같이 증설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비용적으로 좀 이제 불공평한 네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네댓과 시스코가 함께하는 이제 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서버 자원, 이제 네트워크 그리고 스토리 자원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워크로드, 내가 컴퓨팅이 필요하다고 하면 딱 컴퓨팅 자원만, 네네. 내가 대용량의 네트워크 스루풋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네트워크 자원들만, 그리고 용량과 성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스토리지 자원들, 필요에 맞게끔 설계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그러니까 플렉서블하고 유연하게 그리고 네네. 비용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뭐 다양한 이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애플리케이션도 다 여기서 서티가 됐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가장 시청자분들께서 들으면서 이제 저게 이제 궁금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시스코하고 네뎁 네. 다 유명한 회사고 네네. 다 두 개 각자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지만 네. 그래도 두 개 회사 같이 연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플라이언스 만든 거니까 네. 이거 기술 지원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지? 둘 다 뭐 핑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의문이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사실 이제 CI 플랫폼 도입을 고려하실 때 이제 또 가장 또 문제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기술 지원과 같은 말씀하신 네네.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네댓과 시스코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의 창구를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편하신 곳으로 내가 네댓에 조금 더 프렌들리하다고 하면 네댓 고객센터로 네. 혹은 시스코로 연결을 하시면 각자 이제 고객센터와 기술센터가 그러한 케이스와 자원들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 연결하셔도 이제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이제 네뎁에서 네뎁 쪽 파트너한테 이걸 구매했으면 네. 뭐 일단 네뎁을 통해서 뭔가 할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네. 네. 시스코는 시스코 쪽으로 하고 네. 뭐 편한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케이스를 열고 고객분들이 상담했던 이력들이 아, 거의 서로 공유가 돼 실시간으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 공동의 네. 데이터베이스가 IC.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연결하셔도 동일한 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정말 내가 이건 오늘 꼭 말하려고 왔다 했는데 제가 안 물어본 것 중에 있다면 하나 뭐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최근에 이제 워크로드들이 많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복잡한 솔루션들을 이제 사실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하고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네뎁과 시스코가 함께하는 이제 플렉스파드 AI를 통해서 상당 부분 혹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저희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인프라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좀 개선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조금 미래 혁신적인 플랫폼들을 조금 미리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네뎁 혹은 시스코를 통해서 플렉스파드에 대한 문의 그리고 이러한 네뎁과 시스코의 플렉스파드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굿모닝 아이텍을 통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따가 퀴즈 시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 시스코의 현상님 모시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네. 자, 근데 진짜 네뎁이랑 사이가 좋습니까? 어떠세요? 네네. 네. 타 벤더들과도 관계 좋지만 특히 네. 네뎁하고는 네. 어플라이언스 이름으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플렉스파드라는 이름으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시스코 쪽이 아까 보니까 이제 서버 쪽, 예. UCS. 네. UCS도 꽤 오래됐죠? 나온 네, 지가. 올해 딱 10년 됐습니다. 아, 벌써 10년 됐구나. 네. 근데 처음에 UCS 나왔을 때 네. 시스코가 원래 네트워크의 전문 기업이지 네, 않습니까? 서버를 만들어? 네네. HP하고 IBM이랑 경쟁을 해? 이렇게 될까? 했는데 네네. 의외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포지션 잘 잡으시고.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저희 시스코가 네. 블레이드 아키텍처를 처음 가지고 나왔을 때 타 벤더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 네. 잘하고 있는 HPE라든지 IBM 같은 경우가 잘하고 있는데 네. 시스코 이제 너희가 나중에 블레이드 아키텍처를 갖고 와서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그렇죠. 저희는 기존에 그 HP나 IBM이 가지고 있던 블레이드 아키텍처는 약간 올드 모델이었고 저희는 이제 IU를 가상화함으로써 조금 네. 더 블레이드 아키텍처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아키텍처링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받아서 네. 출시하자마자 그 미주 쪽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고 국내에도 이제 모 벤더는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네. 그런 형세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0년 전, 그러니까 예. 2009년이잖아요, 10년 전.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가상화가 막 이제 이렇게 예, 될 때니까 맞습니다. 네. 그 기술을 네. 빨리 서버에 IO 가상화 쪽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출시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처음에 큰 차별을 뒀군요, 그냥. 예, 맞습니다. 자, 보면 이제 우리 네. 이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AI, 머신러닝 또 네.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네, 것 같은데 여기 네. 보면 좀 구분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예. 구분하신 겁니까 이게? 이제 말씀해. AI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 AI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정제를 하고 네. 그걸 그 데이터 사이 연관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에 시스코 UCS는 모든 그 라인업을 다 소화할 수 있는 UCS 라인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각각에 맞게 트레이닝 부분이라든지 네. 딥러닝 트레이닝 그리고 인퍼런스 부분에도 각각에 맞는 워크로드를 그 수용할 수 있는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시스코를 컨택을 하시면은 AIML 구축하실 때 각각의 다른 서버 네네. 벤더의 시스템이 네. 아닌 시스코만으로도 구축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구축을 하게 된다면 한 군데에 접속하셔도 다 모든 라인업을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머신러닝에 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하고 여기 저 어떤 각 단계가 스테이지가 있는 거 예, 맞습니다. 다른 거지 않습니까? 네네.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네네.
파이프라인별로 지금 색깔도 다른 건데 네네네. 색깔별로 요거면 테스팅 네네. 요거 때는 트레이닝 때는 어떤 요소가 중요한 건지 그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그 각각의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중에 학습을 할 때는 이제 투스켓 정도의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각각의 워크로드에 맞는 GPU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장착을 해서 각각에 맞는 뭐 트레이닝하면 트레이닝에 맞는 엔비디아의 GPU, 그다음에 딥러닝을 하면은 딥러닝에 적합한 GPU, 그다음에 인퍼런싱을 할 때는 인퍼런싱에 적합한 GPU, 각각의 워크로드에 맞는 그 GPU를 그 엔비디아 카드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표만 봐서는 지금 보니까 이게 네. 중간에 있는 예. 딥러닝 쪽이 네. 제일 그 GPU 소모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딥러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계층으로 내려가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식 네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 GPU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걸맞게 저희가 작년 10월 정도에 UCS 기반의 머신러닝 서버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약간 좀 이 서버에 대해서 네네. 스펙 뭐 다 말씀하실 거 없고 네네. 이 중에서 제일 그것도 뭐 좀 특징적인 거 한두 가지만 좀 네네네. 말씀해 주신다면 딥러닝으로 해서. 저희 UCS C480ML 같은 경우는 탑 네. 벤더에도 물론 같은 네. 성능을 내는 이제 그 라인업이 있는데 저희는 다른 게 뭐냐면 네. 저희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대로 CPU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CPU 사양을 선택할 수 있고 네. 올 3월에 출시된 인텔 스카일러블 CPU인 캐스케이드 레이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도 최대 3TB까지 확장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딥러닝에 최적화된 엔비디아의 V100 GPU가 NVLink 타입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거 뒤쪽에 패널 쪽인데 네, 네. 네. 이런 인터페이스 쪽 있지 않습니까? 패널 예, 쪽에 예, 예. 이쪽에는 네. 우리가 이제 딥러닝하기 위해서는 네.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른 네. 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사유 크기의 이제 서버입니다. 그래서 네.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CPU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네. 저 부분에 캐스케이드 레이크에 투소켓 GPU가 장착이 되고 그 양옆으로는 메모리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네네. 부분에서 3테라까지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CPU 블랭크 모듈이라는 곳을 통해서 네. 전면에 냉각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제 후면으로 뽑아내는 그런 용도의 CPU 블랭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SFF 타입의 디스크가 24개까지 장착이 가능함으로써 조금 더 스토리지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후면에 보시면은 이제 PCI E 타입의 이제 저희 인터페이스 카드를 최대 100G까지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카드를 4장까지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확장성이 좋다. 예, 맞습니다. 확장. 자, 근데 지금 아까 냉각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GPU가 굉장히 또 발열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냉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도 네네. 얼마나 작은 집적도에서 네. 되게 중요한 기술일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구현하셨는지. 저희 C480 같은 경우는 이제 탑엔더에도 같은 라인업이 있지만 탑엔더 같은 경우는 뭐 2U짜리도 있고 3U짜리도 있고 있는데 저희는 4U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장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면에 이제 CPU 블랭크 모듈을 통해서 그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 네네. 부분을 통해서 냉각된 공기를 빨아들이고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뒤에 이제 8개 모듈이 GPU가 장착된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 히트싱크가 있는데 네. 그 히트싱크 모양이 다르신 걸 좀 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게 그렇네요. 히트싱크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냉각된 공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 개선을 해서 네. 출시해 놓은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기의 흐름이 네. 좀 더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네. 다 같은 CPU를 장착을 하고 뭐 다 같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는 이제 그 어느 정도 동일하다고 볼 네네. 수 있는데 이런 냉각 효율을 조금 더 높임으로 해서 CPU나 메모리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여기 GPU 인터커넥트인데 뭔가 네. GPU 이 토포로지가 예, 예. 좀 뭐 다른 게 있나요? 그 엔비디아의 V100 GPU 같은 경우는 두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네. 기존의 IO 베이에 장착하는 PCI E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NVLink 기반이라고 하는 그 저희 프로세서 장착하듯이 칩을 장착하듯이 메인보드에 올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V100 GPU의 NVLink 타입인 그런 형태의 GPU를 8개까지 장착을 함으로써 조금 더 PCI E 타입보다는 한 10배 정도 성능이 빠른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각각의 GPU 간에는 6개 레인으로 25G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대 300G 기반으로 각각의 GPU 간의 데이터를 인터커넥션 하고 있습니다. 오늘 GPU 얘기가 네. 나왔어요.
이제 엔비디아가 GPU 때 엄청 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필드에서 네, 요새도 이 GPU에 네, 네. 뭐 이렇게 인기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은 네. 계속해서 내년도에 계속 확장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네. GPU 때문에 엔비디아도 제가 산호세 출장 갔을 때 보면은 굉장하게 그 크게 사옥을 짓는 걸 봤습니다. 아, 네, 네. 스포츠 컴플렉스처럼 오. 사옥을 짓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창 아. 유명했을 때였는데 네,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윈도우즈 7에서 윈도우즈 10 기반으로 갈 때도 많은 고객분들이 VDI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윈도우즈 7보다는 윈도우즈 10에서 약 한 20-30% 정도 GPU 퍼포먼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라든지 아니면 OS 자체 내에서도 그런 파워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VDI-C에도 많은 GPU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스토리지 확장성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희는 또 탑엔더하고 좀 다르게 그 네. 인터널 디스크를 최대 24개까지 오.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장 스토리지 안 쓰더라도. 네네네. 그래서 외장 스토리지에 뭐 내랩을 쓰더라도 이제 그 인터널에 저장해야 될 공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네네. 디스크 공간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또 게다가 저희는 NVMe를 최대 6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NVMe 디스크 같은 경우는 SSD보다 최대 10배 정도 빠른 성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컴퓨팅 파워, GPU 파워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서 데이터를 입출력할 때 굉장히 많은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현장님 뭐 스토리지 전문가시니까 네. 우리 뭐 이렇게 NVMe에 대해서 네네네. 웬만한 분도 아시겠지만 네네네. 좀 오늘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네네네. 좀 아주 쉽게 네네. NVMe가 네네. 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NVMe는 그 기존의 SSD 디스크에는 그 넌 바이올레탈 메모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기반의 디스크를 조금 더 메모리보다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기존의 SSD보다는 조금 더 빠른 성능을 내게끔 메모리를 조금 더 그 집적도를 높여서 네네. 만들어서 SSD 부분에 그 디스크를 장착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SD 플래시 네네. 디스크를 고속으로 우리가 네. 활용하기 위해서 네네. 인터페이스인 거죠? 네, 스카시하고는 맞습니다. 다른 그죠? 네, 시도 빠른. 맞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 특화된 그런 서버 네.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업인의 워크로드가 네. 뭐 머신러닝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양한 네, 네. 워크로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도 어떻게 이게 다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아까 그 네뎁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AI/ML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워크로드에서도 저희 UCS하고 네뎁의 스토리지가 합쳐진다면은 대부분의 워크로드를 다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AI/ML 부분에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그 다음에 학습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그 UCS ML480을 사용하신다면 타 벤더로 만약에 AI/ML 팜을 구축을 하시면 기존의 수집과 정제를 하기 위한 서버 팜들을 따로 구축을 네네.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각각의 관리적인 포인트 부분을 다 따로 가져가셔야 되는 반면 저희 UCS로 모든 AI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가져가시면은 한 군데 접속하시면은 모든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인프라를 다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나온 사스 기반의 인터사이트라는 툴을 통하면은 네. 꼭 내가 온프레미스 환경이 아닌 인터넷이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은 인프라를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런 툴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현장님 이따가 퀴즈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세션입니다. 클라우데라 코리아의 임상배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이 세션 끝나면 오늘 이제 세 분 다 모시고 여러분 질문에 대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네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니까 클라우데라가 네. 또 호트웍스를 작년에 인수한 것 같던데. 네, 그죠? 예. 정확히는 네. 이렇게 그 보통은 뭐 이렇게 인수라고 하면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이렇게 좀 적대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인데 네네. 지금 클라우데라랑 호트웍스는 올해 1월에 그 서로 이제 1대1로 동등한 관계로 회사가 예, 같이 합쳐졌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호트웍스가 개발했던 기술, 클라우데라가 개발했던 기술들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내서 지금 이제 그게 합쳐진 양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 합쳐진 네. 그런 기술들을 시장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좋아질까요? 우선은 이게 원래 기술이 종류가 많은 것도 좋긴 한데 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종류가 많다라는 게 선택 장애를 일으키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실은 일이 더 많아지세요. 음. 이 기술은 뭐가 좋고 저 기술은 뭐가 좋고 하는데
이제 새롭게 나오는 플랫폼에서는 기존에 취사 선택을 했던 기술들을 네네. 같이 제공을 하니까 이제 조금 더 편해지시는 거죠. 플랫폼 네네. 선택을 하실 때. 그리고 저희도 그 앞으로 나오는 가장 최신의 기술들을 계속 플랫폼에 집어넣고 있어서 오픈소스 쪽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발전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요 세션, 세부 세션의 제목이 AI 머신러닝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접근 전략인데 네. 일단 프로젝트 성공 가기 전에 네. 근데 현재 기업들이 뭐 알파고 나오면서부터 야 AI 한번 해봐 알아봐 하면서 하잖아요. 뭔가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죠. 지금 맞습니다. 필드에서는 지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안 나오시면.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 우선은 첫 번째는 그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이나 AI라는 거를 기존의 일회성 프로젝트성이나 혹은 솔루션을 사서 바로 쏠 수 있다고 조금 네네. 그런 이제 오해가 시장의 초창기에 있었던 맞아요. 것 같고요. 예전에 알파고 했을 때 어느 기업 회장이 그랬대요. 전문가한테 알파고 얼마면 사냐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해하는 것도 머신러닝 자체는 인프라나 이런 쪽에 툴에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머신러닝 그 itself는 그 회사가 내재화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역량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머신러닝을 역량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저희 같은 벤더나 그 여러 훌륭한 벤더에서 솔루션을 가져온다고 바로 고라이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고객분들이 알기 시작한 게 조금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냥 사면 되는 거에서 처음에는 윗분들이 야 이거 AI 프로젝트 머신러닝 프로젝트 금방 뭐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죠. 맞습니다. 현실은 그죠? 네. 제가 그 보통 이제 사이트 가서 이제 고객분들 만나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는 단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특히 이제 정보계에 있는 데이터를 이미 이제 하드 플랫폼을 도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드볼 이제 데이터 허브 역할로 쓰시면서 거기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계 같은 장비를 별도 인프라를 구축을 하시는데 이제 이 단계에 있어서 그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거는 이게 그 단계마다 다 다른 에로비들이 인발브가 되어 있고 그 각각의 에로비들은 서로 다른 툴을 또 솔루션들을 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도 사일로, 기술도 사일로.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네요. 데이터 흐름이 명확치도 않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결국 이것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돼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ML 자체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같이 잘 지원하도록 하는 거를 큰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벤더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셨던 저런 그 훌륭한 인프라들이 도움을 드리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사적 워크플로우에 대한 설계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림이랑 것처럼 다 사일로가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 팀 스포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팀 스포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팀 스포츠 보통 요즘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보통은 요새 가장 최신의 기술을 얻는 거는 주로 이제 야간이나 주말에 세미나를 많이 다닙니다. 그렇게 다녀보면 그 이제 그 하이어 하시는 분들이 그 잡 디스크립션이나 이런 쪽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요즘은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중간에 머신러닝 엔지니어, 요즘 가면 이제 AI 엔지니어라고 흔히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실은 예전에 데이터를 실제 손에 다 만지셨던 분들이 이제 분석 워크로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분석에 쓰이는 오픈소스를 거의 그 예술의 경지로 쓰시는 그런 엔지니어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다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고 그 쓰고 있는 도구에 대한 통일성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겠네요. 자, 지금 아까 분석자 있잖아요. 분석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요새 또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까지 많이 나오는데, 뭐 다들 이거 어떻게 하지? 다들 IT 쪽 하시는 분들, 또 데이터 다루시는 분들은 다 이런 걸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요. 커리어 패스에 그죠? 자, 근데 그분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일단. 우선은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실제 현업에서 데이터를 만지고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흔히 이제 IT적으로 회사에서 저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 솔루션 벤더에서 도와드리는 부분이 네. 대부분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인프라 기반으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국내에 한 2, 3년 동안 머신러닝 AI 프로젝트 했던 그 시행착오를 쭉 보면 네. 처음은 일반적인 그런 장비 환경에서 네. 노트북 분석가분들이 노트북을 갖고 좋아하시거든요. 네, 네. 노트북을 가지고 일단 하세요. 근데 그게 하시다 보면 운영하기가 어렵고 또 성능이 안 나니까 또 GPU가 꽂혀 있는 걸 갖고 해야 되는데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요즘 이제 표준으로 쓰시는 게 컨테이너 기술 중에 더커랑 그 네.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쿠버네틱스 가지고 네네. 하는 것까지 하시죠.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분석가 분들이 원하는 자원을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고 IT는 이거를 좀 IT 관점에서 쉽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프로젝트를 하다가 보면 분석 프로젝트를 하는 건지 컨테이너 프로젝트를 하는 건지 헷갈리지 네, 오는 네,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요즘은 보통은 그 고객분들의 어프로치가 그런 컨테이너까지 들어있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분석 환경을 구축하는 거를 네. 좀 많이 시도를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분석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맞습니다. 네. 예, 예. 자, 여기 이제 협업 도구 좀 말씀해 주시면 보통은 그 분석가 분들이 노트북 환경으로 쓰시는 거는 네. 혼자 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팀워크로 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컨셉 중에 이제 프로젝트라는 컨셉이 있죠. 그래서 네네. 보통 개발하실 때 그렇죠.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밑에 소스 코드를 집어넣고 네네. 뭐 공동 모듈 집어넣고 그걸 또 이제 뭐 기시나 이런 거랑 연동해서 쓰시곤 하는데 네네. 이제 그런 협업 과정들이 일반적인 노트북 환경 뭐 주피터나 이제 RStudio 같은 거를 깔아놓고 이제 혼자서 학습하실 때는 괜찮지만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하실 때는 여러분이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네네. 자기가 분석했던 내용을 상호간에 공유를 해줄 수 있고 이제 그렇겠네요. 이런 환경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하는 알시, 거죠. 알시.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도 뭐 Git 같은 이제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네요. GitHub 같이.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신 하기 위한 이제 세 가지 접근 전략을 세 개를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네. 이제 요 하나하나 네. 알아보도록. 먼저 이제 최신 기업형 플랫폼이라는데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머신러닝을 기업에서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저희가 보통 그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잘 사용한다는 그런 실리콘밸리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벤치마킹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저런 엔드투엔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 적재하고 가공하고 실제 분석까지 흘리고 분석된 결과를 다시 또 선순환 과정을 거치는 이제 그런 그 루프를 만드는데 네네. 이제 그런 선순환의 루프를 만드는 엔드투엔드의 그런 플랫폼이 중요하고 보통 요즘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대부분은 오픈 소스의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현대화된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국내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오픈 소스를 이제 많이들 활용하십니까? 어때요? 현재 느낌은? 저는 이제 한 5년 전에 비해서 어때요? 예. 현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부터 먼저 시작을 당연히 했는데 네. 오픈 소스를 한 9년 정도 이렇게 시장을 실제 겪어보면서 하면 제가 이제까지 봤던 어떤 상용 소프트웨어보다 발전과 확산의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도 지금 간증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보다 오픈 소스의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그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네. 많이 도움이 되니까 오히려 예, 적용을 하시는 거로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님처럼 그렇게 전문가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 속도가 빨리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발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업 현장에 있는 분들께서는 좀 팁을 주신다면 이렇게 빨리 확 새로운 게 막 나오는데 네네네. 이분들이 어떻게 그 학습을 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뭐 팁 하나 주신다면. 이건 이제 제 네네, 개인적인 방법인데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네. 대세를 따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기술들이 쿠버네틱스 이후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쿠버네틱스가 거의 디팩토가 돼서 표준 플랫폼으로 그렇죠. 맞아요. 이해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대부분 보면
어느 쪽이 크게 대세로 흘러가는구나는 세미나나 이런 걸 참석해 보시면 네.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세미나를 좀 힘드시더라도 일과 후나 주말에라도 몇 번 정도를 참가를 해보시면 네. 관심 있는 영역에 자주 나오는 용어가 있고 그 용어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하지 않고 네. 대부분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새는 또 52시간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간을 투자를 할 때 그런 대세를 따르고 그리고 가장 최신의 그런 세미나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도 우리가 기터브처럼 협업이 네네.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예, 예. 자, 그러면 뭔가 그것을 일반 기업에서 갑자기 만들어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클라우드에라가 제공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 클라우데라가 지금 분석가분들이 쓰시는 그런 도구를 제공을 하고요. 아, 네. 그 조금 이제 기덥이랑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네? 분석가분들이 쓰시는 노트북 환경인데 네? 그 노트북 환경을 이제 서로 공유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컨셉을 집어넣고 권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저희가 CDSW라는 그런 도구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도 그 소스 코드에 대한 형상 관리는 그 기덥과 같이 연동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너지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요즘은 자체적인 노트북뿐만 아니고 그 고객분들이 이미 쓰고 있는 주피터나 RStudi오도 그 CDSW라는 플랫폼 안에서 네네. 그 컨테이너 환경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CDSW, 클라우드 데이터 사이언스 워크벤치, 네네.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 체험하실 수가 있고요. 그 체험판을 다운로드를 하시면 60일 정도를 무료로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하실 거는 CDSW는 쓰기 위해서 옆에 하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작게 샌드박스라도 예, 그런 하드 플랫폼을 하나 해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뭐 VM 같은 거 하나 띄우시고 거기에다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60일 정도를 무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전문가 가이드란 건 뭡니까? 뭐 워크숍 같은 것 같기도 한데. 예, 근데 그 제가 이제 국내에 굉장히 AI를 잘하시는 그런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은 그 박사급 인재들이 리서치하는 엔지니어 분들이 따로 계세요. 네. 그러니까 AI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리서치하시는 박사급의 인재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은 그거를 인하우스에서 그런 좋으신 분들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저희 클라우데라에서는 그런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년에 페이퍼를 몇백 개씩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최신의 알고리즘 그리고 최신의 알고리즘 중에 산업화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나 전략 컨설팅 같은 것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토타이핑까지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 글로벌하게 네. 이런 서비스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한국인 고객들 어떻게 이걸 한국 고객들은 이제 네. 요즘에 이제 좀 흥미를 느끼시고 지금 요 부분을 찾아보고 계시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건 영어로 돼 맞습니다. 언어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하나 긍정적인 건 네. 요즘 그 AI 쪽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텐서플로우 오프라인 모임을 일요일 날 갔다가 보니까 그 박사과정 분이신데 영어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 요즘은 이 AI 머신러닝 쪽 하는 이쪽 분들이 영어 실력이 그 훨씬 좋으시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비해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건 뭐 블로그 같은 것들. 네, 그래서 그 이게 보통은 유상으로 서비스 하는 것들인데 네. 그 중에 일부 부분을 저희가 블로그로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재밌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보통 알고리즘들이 수식으로 되어 있고 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알고리즘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되어 있는 예, 그런 그 웹페이지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오셔서 요즘은 어떤 알고리즘에 글로벌하게 이민사님도 이거 잘 보십니까? 보고는 있는데 네. 예, 제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쪽이다 보니까 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 아니, 이런 자료 갖고, 네. 이런 자료 갖고 우리 나중에 그 웨비나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자료 몇 개를 설정해가지고요. 예. 그걸 좀 한국인 전문가가 같이 네.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라우데라가 이런 이제 물론 이제 이 플랫폼을 네. 시도하지만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상담, 자문 이런 것들 많이 하시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이런 AI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하시면 보통은 그
저희를 찾으시면 저희나 이제 굿모닝 하이텍을 찾으실 때는 네네. 첫 번째를 찾으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인하우스에서 한두 번 정도 어느 정도 레슨런이 있는 상태에서 네네.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레슨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드리면 이제 더 빨리 그렇게 흡수를 하시는 예, 그런 고객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자, 이제 그러면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세션 김찬희 현장님 오시죠. 네. 자, 세 분은 좀 답변해 주면서 각자가 질문자를 한 분씩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네. 그래서 맨 끝에 그 이름을 호명하면 오늘 그 질문 잘한 분 세 분한테 저희가 경품 기프티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지금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또 이제 각 3개사의 또 전문가분께서 이렇게 답글을 남긴 경우도 있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네. 박치규님, AI와 머신러닝 시스템을 현장 필드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모델 조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중요한데, 지식과 모델 알고리즘의 단점은 무엇이며 플렉스파드 AI의 경우 상승효과 AI 구축 방안이 궁금합니다. 약간 뭐 혹시 약간 질문이 좀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한데, 네네. 모델링 할 때 뭐 혹시 모델링 할 때는 어떤 그런 뭐 이슈랄까 뭐 어떤 그런 것들 뭐 그런 거 없을까요? 그런 거 질문이 좀 굉장히 네네. 말씀하신 것 좀 추상적인 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해한 대로 답변을 좀 드리면은 네. 기존에 이제 AIML을 구축하실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대부분의 이제 개발자들이 네. 해당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에 대해서 코딩을 하십니다. 근데 네. 이제 코딩을 하고 배치를 하고 컴파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번의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기존에 이미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존에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쓰는 것처럼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그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GPU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게 되면 미리 구축해 놓은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개발이나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 하는데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 보면 설문 항목에 혹시 찾아오는 뭐 방문 상담 원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또 그 굿모닝 하이텍에서 또 이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기모님께서는 기존의 4뎁의 FAS 스토리지와는 오늘 말씀하시는 그게 뭐가 다른 건지. 네뎁의 이제 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전통적인 저장 매체죠. 하드디스크와 그리고 이제 플래시가 같이 장착되거나 혹은 이제 하드디스크만 이제 따로 장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모델입니다. 반면에 네네. 이제 올 플래시는 이제 딱 플래시만 장착되도록 그렇게 된 모델이고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드디스크와 이제 SSD는 그 이제 아키텍처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와 플래시를 동시에 장착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플래시의 성능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과 성능이 모두 필요한 고객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하드 히브리드로 구성을 할 수 있는 파스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플래시에 맞게 좀 더 성능이 최적화된 모델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는 AFF, 그러니까 올 플래시 모델을 저희가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기숙님께서는 요즘 빅데이터 처리나 속도가 중요시되는 스토리지는 거의 NVMe 기반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는데요. AIML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스토리지에서 그 NVMe 말고 다른 구조나 기술이 혹시 필요한 거 있는지? 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이제 물론 이제 NVMe를 이용한 SSD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제 복잡한 이제 알고리즘 내에서 단시간 내에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효율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제 비용이 기존 플래시에 대비 이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이제 필요한 결과물의 그런 레벨에 맞추어서 좀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창현 전문가보다는 자, 현창님, 임병준님께서 기존에 사용 중인 시스코
N7K나 ACI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UCS와 네뎁 스토리지만 구매해서 적용도 가능하면 되는지요? 즉 플렉스 파드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한 연동 하드웨어가 지정되어 있는지요? ACI나 넥서스 7K 기반의 스위치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그 스위치의 네트워크가 뭐 SDN이던 아니면은 기존의 뭐 3티어 구조의 어떤 네트워크 구조 형태이던 상관없이 네. 시스코의 컴퓨팅과 네뎁의 스토리지는 상단의 어떤 네트워크의 그 물리적인 그런 거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임 이사님 그 아까 그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블로그 주소가 혹시 어떻게 하면 블로그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냐? 블로그. 그 끝나고 제가 그 자료에 네. 그 URL을 네네. 적어놨기 때문에 네네. 그 공유드리는 자료 가지고 네.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스태프분들께서 URL 임 이사님 그 URL 혹시 있으시면 그거 좀 그 댓글창에다가 URL 좀 써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네네. 블로그 URL요. 그다음에 임근식님께서 아까 그 임 이사님 그 11페이지에서 R이 나올 때 사실 인공지능 분야에서 큰 점유율을 가질 줄 알았는데 파이썬 언어가 AI용 언어로 거의 장착할 것 같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어떤 분위기인지요? 지금? 우선은 그 제가 요새 그 프로젝트 하시는데 보면 네. 이게 알파랑 파이썬파 이렇게 좀 나눠서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머신러닝 쪽 하시기보다 AI 쪽 프로젝트에 조금 더 가깝게 가시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파이썬을 조금 더 선호를 하시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네. 아무래도 기존에 뭐 케라스나 이런 하이 레벨 API를 쓰시건 네. 그 텐서플로우처럼 로우 레벨을 쓰시건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구현체나 예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또 그 모든 회사들이 다 AI 정도 레벨의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다 하시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모델을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 분석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분석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그 모델의 성과나 이런 걸 봤을 때 똑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 머신러닝적인 어프로치를 취해보고 또 딥러닝적인 어프로치를 취해보면 그 풀고자 하는 문제나 데이터에 따라서는 머신러닝 쪽 어프로치 알고리즘으로 푸는 게 더 결과가 좋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요즘은 이렇게 꼭 그 쓰시는 분들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두 개를 다 쓰시는 게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홍선님께서 임상배 이사님 광주에서 잘 보고 있다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김홍선님. 아예 제 첫 회사 매니저가 예. 자, 다음에 정동환님께서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의해서 네트워크 운영 능력 향상과 특정 데이터 기반을 활용하여 네뎁의 플렉스 파드를 활용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와 실패에 대한 방어 능력을 생성할 수 있을지요? 네. 질문이 좀 길어요. 네, 질문이 네네네. 앞에 거는 그냥 안 보셔도 되고 뒤에 거만. 네. 네. 정도한 질문을 좀 약간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지정원님께서 AI ML 환경 구축을 위한 가장 완벽한 인프라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트워크, 스토리지, CPU 또는 GPU 성능, 사용 DB 어떻게 제일 중요할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프라의 순위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트워크만 아무리 좋고 아니면 뭐 컴퓨팅만 아무리 좋고 네네. 아니면 스토리지만 아무리 좋고 해도 오케이. 어느 한 부분에 병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제안드리는 플렉스 파드는 네. 인프라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것들로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플렉스 파드를 선택하시면은 인프라 측면에서는 다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남진님께서는 왜 AI 머신러닝 할 때 CPU보다 왜 GPU 그러는지 예. 이유가 뭔지. GPU 같은 경우는 CPU보다 네. 그 아키텍처 내에 다수의 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렬 처리에 적합하고 단순 계산에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CPU보다는 GPU가 단순 계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GPU를 사용하는 것이 오케이. 유리합니다. 자, 김창희, 그 HCI와 CI의 개념이 뭐가 다른 건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사실 이제 HCI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CI 플랫폼과 사실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데 네뎁의 이제 HCI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가진 플랫폼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개념 자체를 저희가 재정의를 했거든요. 네네. 이제 HCI를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뭐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닌 뭐 하이퍼 클라우드 하이퍼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정의를 했습니다. 네네. 즉
가지고 계신 데이터들을 좀 더 시너지를 좀 더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이제 내랩이 가진 HCI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에 알고 계시는 HCI 개념과 비교해서 상충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내랩의 데이터 패브릭을 이용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서로가 CI와 HCI가 함께할 때 좀 더 유기적인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정규님, 기존 다른 워크로드 인프라에 플렉스 파드를 도입해 왔습니다만 AI, 머신러닝, 딥러닝 인프라에 지금 소개하는 플렉스 파드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서버에서 GPU를 보드의 칩 형태로 8개까지 장착, 서버에서 NVMe 적용 이외에 어떤 부분이 이런 이제 AI, ML 쪽에 플렉스 파드인지. 그 AI ML 파드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양의 이미지 데이터를 컴퓨팅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처리를 하고 다시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형태의 큰 아키텍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조금 더 빠른 스토리지, 조금 더 컴퓨팅 파워가 빠른 계산 빠른 서버들, 그리고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백지 기반의 네트워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충님께서 시스코 UCS의 통합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가상 리소스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 및 운영이 가능한가요? 제가 말씀드린 그 통합 그 관리 기능이라고 한 것은 플렉스파드에 대한 어떤 인프라 측면의 통합 관리 기능이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가상 VM 환경이라든지 컨테이너 네네. 환경에 의해서는 뭐 VMware를 쓰시면은 EXS 베이스의 vCenter를 통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KVM이라든지 하이퍼V 각각에 맞는 가상 관리 환경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자, 임근식님께서는 현업에서는 스파크와 하둡 중에서 어느 것을 주로 표준으로 많이 사용하는지요? 네, 저 답변 드리면 우선은 스파크랑 하둡을 쓰는 좀 그 사용 패턴이 조금 틀린 것 같고요. 나눠 설명드리면은 분석하시는 분이 하둡을 쓰신다라고 하면 하둡 자체를 저장소로 쓰는 부분이 있고요. 저장소로는 기본적으로 쓰시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요즘은 분석가 분들이 쓰시는 그런 데이터들이 대부분은 하둡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 하둡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하둡 클러스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접근하실 때 SQL을 쓰시게 되고 그 SQL을 돌리는 엔진이 또 하둡에 있기 때문에 SQL로는 하둡 엔진을 사용하게 되시고요. 이제 그게 이제 하둡을 저장소로 그리고 또는 SQL 엔진 역할로 쓰시게 되는 게 그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요. 스파크 관련해서는 현업에서 스파크를 일부 쓰시기는 하는데 약간의 허들이 있는 게 분석하시는 분 중에 스파크에 있는 거를 분석 용도에 맞게 쓰실 수 있는 정도로 경험이 많으신 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잘 쓰고 있는 분들이 있긴 하시고 그래서 그게 목적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석의 엔진이나 SQL 처리하는 엔진으로는 스파크 하둡 두 개 다 쓸 수 있지만 스토리지로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하둡은 기본으로 쓰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근식께서 주피터는 많이 익숙한데 RStu디오는 비슷한 종류인지? 그러니까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 조금 느낌이 틀리세요. 왜냐하면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코드 쓰시고 바로 밑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RStudio 같은 경우는 코드 페인, 또 변수에 대한 값 확인하는 페인, 뭐 패키지 보는 페인 이렇게 창이 나눠져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나와 있던 아마 작년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RStudio도 노트북 형태로 쓸 수 있는 또 그 기능이 개발이 돼서 일반적으로 쓰시는 노트북 환경은 똑같은데 이제 주로 R 쓰시는 분들이 예전에 이미 그 RStudio 환경에 익숙하셨기 때문에 변수 같은 거 값 확인하고 패키지 정보 보고 이런 쪽은 조금 그 주피터 노트북이랑은 약간은 틀린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우일님, 기존 RDB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머신러닝을 할 데이터인 로그 데이터, 고객 행동 패턴 등을 별도 빅데이터 엔진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 엔진이 고려되지 않은 채 설계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할지요? 그리고 머신러닝 데이터를 적재하기 위해 적합한 하드웨어는 어떤 걸 추천하시는지요? 이거에 대한 답변 누가? 우선은 제가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걸 말씀드리고 하드웨어는 또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RDB는 쓰시면서 그 로그 데이터랑 행동 패턴들을 별도 엔진으로 구성하신다라는 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기존의 RDB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별도 어차피 이제 RDB에 들어가지 않은 데이터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저런 로그성 데이터나 고객의 비헤이버 관련된 데이터들은 RDB에 넣지 않거나 넣어도 일부분만 넣었던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하도 플랫폼에다 놓고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굳이 엔진이라고 표현을 하면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마트성까지 만들어주는 역할까지는 기존의 하드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엔진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된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한다라기보다는 우선은 데이터를 만드는 걸 먼저 해놓으시고 그 데이터에 대한 설계가 되면 그거에 맞는 엔진은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네네. 예. 자, 홍한표님께서요. 요새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AI 머신러닝 관련 SaaS 서비스하고 이 플렉스파드하고의 차별화나 그건 뭔지. 네. 강점이나 차별화라기보다는 약간 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기업에서 CAD나 카티아를 이용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SaaS에 올리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온프렘 환경에 내 데이터 센터 내에 저장을 하고 싶어하는 고객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온프렘 환경의 플렉스파드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주흠님께서 가시성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될 수 있는 걸까요? 타 모니터링 솔루션과 연동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인프라까지는 저희 이제 통합된 통합된 툴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고요. 기존에 각각 하이퍼바이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해서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광재님, 기존 온프리미스 환경의 네트워크 자동화 구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능한지, 또 현재 수준에서 지원 가능한 밴드와 추후 확장 계획까지도 궁금합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는 SDN 솔루션으로 이제 ACI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I 밑에는 뭐 기존의 X86 환경뿐만 아니라 뭐 그 유닉스 환경 아니면은 뭐 메인프레임 환경까지 다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정님께서 그 AI 머신러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인프라 선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자원 성능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클라우드 구축 시에 가상 환경에서 어떤 자원의 성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요? 아까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모든 인프라 환경의 요소들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네뎁과 플렉스파드라는 하나의 CI 솔루션을 내놓은 것입니다. 임병준 예,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컴포넌트만으로는 이제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 필요한 만큼의 조그만 규모로 시작하셔서 점차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하드웨어 선택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임병준님께서 고성능 지향으로 플렉스파드 초기 구성을 한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초기에 작은 규모로 구성 후에 실제 사용량에 따라 스케일 아웃으로 유연한 확장이 가능한지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처음에 이제 제가 세션 발표하면서 중간에 확장 가능한 모델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최소한의 컴포넌트만 갖고 적게 시작하시고, 컴퓨팅이 필요할 때 이제 UCS 서버를 좀 더 확충을 하시고, 스토리지가 필요할 때는 네뎁의 스토리지 모델을 플래시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카이브성의 데이터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기존의 하드 디스크를 이용한 모델들로도 충분히 원하는 것에 맞게 유연성 있게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규현님께서는 좀 AI하고 머신을 이용하려면 사양, 뭐 램과 CPU 등등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사실 AI 머신이 어느 규모인지 이거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딥러닝 팜을 구축하실 때는 제가 아까 그 하드웨어 스펙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신의 인텔의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중에 하나의 라인업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최대 3테라까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만큼의 메모리를 커스터마이징해서 구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세 분 뭐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씩 좀 이름에 딱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씩 이름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아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그 임근식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임근식님 또. 저는 답변은 못 드렸지만 좀 길게 써주신 기정훈님. 지정훈님. 네, 지정훈님. 네네. 저는 지금 다시 보니까 제가 한번 멈춰주시겠습니까? 생각나실 분인데 여기 박우일님께. 박우일님. 네. 박우일님, 지정훈님, 그다음 임근식님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세 분 마지막 한 말씀 맞춰 가죠. 한번 인사부터. 네. 오늘 그 세션 일단 잘 리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 클라우데라와 GIT 그리고 오늘 같이 해주신 분들과 함께 같이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진 못했는데요. 만약 혹시 더 필요하시면 GIT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네,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2시에서 3시면 상당히 업무로 바쁜 시간이거든요.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플렉스파드와 관련된 혹은 네댓과 관련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네댓 혹은 굿모닝 아이텍으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굿모닝 아이텍과 토크아이텍이 같이 한 오늘 웨비나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보시고 내일이 저희 토크아이텍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까 제가 진행한 건 내일 4시입니다. 내일 소프트웨어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동화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